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근은 오직 한 개만 있다 이런 얘기거든. 자, 다시 한번 말하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근을 갖다가 제한했어. 하나만, 3개 중에 하나만 1보다 작거나 같고 나머지 2개는 뭐하다는 거야?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고 나머지 2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갖다가 너희들이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1차와 2차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인수분해 하려고 보니까는 뭐가 제한돼? 문자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일단은 여러분이 뭐 3차, 4차 방정식 뭐 방학 때 다 배웠으니까 인수분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보통은 인수 하나를 찾고 조리제법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일단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문자가 들어가면은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1이 될 거냐라는 거를 판단할 때 물론 뭐 풀마 1, 풀마 2, 뭐 웬만하면 풀마 3까지 해서 거의 다 나와. 간혹 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풀마 1, 2, 3에서 나오거든. 걔네들을 뭐 집어넣어보면 어쨌든 간에 0이 되는 값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 근데 그렇게 찾는 것보다 여기서 어쨌든 무언가 x값에 집어넣어서 0이 되려면 일단은 누가 없어져야 되겠니? m이라는 친구가 없어져야 돼. m이 없어지지 않고는 뭐가 될 수가 없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플러스 2m이에요. 그러면은 m이 이렇게밖에는 더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x값은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2m이 생기고 뒤에 있는 플러스 2m과 더불어서 뭐가 돼버리는 거야? m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값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자동으로 되게끔 그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어. 알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자가 이렇게 있을 때는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가 내가 뭐를 집어넣어야 될지만 고민하시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x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들아?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2가 뭐라는 얘기야? 근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뭐가 된다?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m마 14, 그 다음에 2m 마이너스 4 얘를 갖다가 뭐 하면 되겠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리제법을 해보시면 여기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m마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쨌든 문자가 무조건 있으면 문자만 없애주는 x값만 체킹하고 그걸 넣어서 조리제법 마무리하면은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 여기까지는 기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봅시다. 여기에서 x값 마이너스 뭐가 나와? 2가 나오잖아.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오직 한 개라고 했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미 하나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에서는 근이 나올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라는 거는 어떤 근이 돼야 되는 거야? 1보다 큰 쪽에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얘들아 이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함수는 무조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만 내가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보면 fx라는 그래프가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그리고 서로 다른 근이야. 중근이 아니니까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고 보면 되겠지. 근데 두 근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1보다 뭐하다고?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에 x 이퀄 1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fx에서 근이 2개가 나오는데 그 두 근이 서로 달라? 그런데 1보다는 뭐해?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보는 영상에 보면 근의 분리에서 어떤 특정한 값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돼. 또는 뭐 작아야 돼. 어떤 두 값 사이에 근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한 가지 단어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함축판이야. 그래서 이런 어떤 근에 대한 제한사항이 문제에서 요구를 하면 이러한 생각들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생각들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함수값,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 그 다음에 판별식 이 세 가지 체크 한번 해볼 거야. 함수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기준선이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1이라는 친구는 0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되겠어? 커야 된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1 한번 넣어보면요. 1 마이너스 6 플러스 m-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m이라는 친구는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7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축, 여기 있는 축은 여기 있는 친구가 뭐 미지수가 아니니까 x 이퀄 얼마인 거 우리가 알 수 있어? 3인 거 알 수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3은 여기 있는 1보다 뭐야 돼? 커야 되겠지. 축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해야 되냐면 x1차가 뭘로 나올 때? 미지수로 나올 때만 사용하는 거야. 미지수로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정확한 값이 주어진다는 얘기잖아. 걔는 뭐 체크할 필요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판별식은 이거 뭐 짝수 공식 사용 한번 해버리면은 플라임 3이니까 9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0보다 뭐야 돼?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11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이 함수과 축의 방정식, 판별식 세 개를 모두 다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하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7보다는 m이 커야 되고 누구보다 11보다는 작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m의 범위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뭐 만족하는 게 뭐가 있겠니? 8 있고 9 있고 10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모두 한번 뭐 해봐라? 더해라 이런 말이고 이거 세 개 더할 때도 요렇게 뭐 더해가지고 해도 뭐 괜찮긴 해요. 그런데 고2 때 이제 여러분이 수열이라는 걸 배우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연속한 거잖아. 그치? 한 칸뜨기 연속된 거잖아. 그러면 뭔가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데 연속된 거라든지 또는 뭐 두 칸씩 뛴다든지 또는 뭐 세 칸씩 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항상 이 가운데 거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로 보면 된다고? 평균. 그러면 당연히 이거 세 개를 더하면 그냥 이게 몇 개 있다고 보면 돼? 세 개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27 해가지고 3번이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얘는 뭐 3개니까 뭐 더해도 상관이 없겠지. 근데 이게 뭐 5개, 7개, 9개 정도 되면 수학은 어쨌든 간에 내가 풀이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1순위이기는 하지.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돼야 돼? 정확한 계산이 추가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계산 과정이 뭐 하면 좋아? 생략되면 좋아.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이런저런 계산의 팁도 알려줄 테니까 잘 익혀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이제 뭐 27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답 체크하지. 같은 방법을 한번 보시면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뭐를 가지면 좋겠다고? 중근을 가지면 좋겠다고.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가지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얘들아 뭐야? 일단은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들어야 돼. 3차니까 몇 차로? 1차, 2차로. 그러면은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아까 포인트 주라 그랬어? 미지수 K가 있잖아. 그럼 K를 없애기 위해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을까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지. 자, 여기 보니까는 얘가 뭐예요? 플러스 K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니까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됩니까? 1 집어넣거나 또는 뭐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1도 가능하겠지. 왜냐면 어차피 뭐 제곱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X에다가 뭐 1 집어넣어봐도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1을 한번 일단은 X 이퀄 2를 근으로 갖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X 마이너스 1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조율제법으로 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X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뭐 이 정도의 계산 생략할게요. 요렇게 이퀄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이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두 가지로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뭐를 가질 수가 있겠어?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지. 이거 자체가 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치? 근데 다만 얘가 뭐가 되면 안 돼? 근을 갖기는 갖는데 1이 되면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 얘가 만약에 중근인데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서 근이 얼마입니까? 1이죠. 여기서 다시 근이 1인 게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 세 개가 모두 똑같은 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중근이 무슨 뜻이야? 이거 졸라 그래 벌써부터. 중복된 근이야. 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근이 똑같다는 뜻이거든. 세 개가 똑같은 거를 삼중근이라 그래. 그러니까 세 개가 중복됐다. 당연히 4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근이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다 똑같아. 뭐라 그래? 사중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중근을 갖는다는 거는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중근이라는 표현이야. 근데 우리가 뭐 이런 거 있지. 1,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시은아 1,000원만 달래. 그럼 뭐 얼마 달라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1,000원을 얘기하는 거야. 1,000원이라는 건 없어. 1,000원이라는 건 그냥 단위야, 단위. 거기 1, 2, 3, 4가 붙으면서 얼마가 정확하게 매겨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관용적으로 1,000원만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 1,000원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근이라는 거는 이중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3중근, 4중근일 때는 따로 숫자를 붙이지만 아무것도 붙지 않을 때는 이중근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다가 얘를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표현해보면 자 f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f1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 f1 체크 한번 해보 1 한번 집어넣어볼게.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자, 그러지 말고 얘부터 선생님이 한번 판별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판별식. 자, k-1의 제곱 플러스 4의 k-1이 뭐가 된다? 0이 되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긴 하겠지만 이거 뭐 다 풀고 이거 풀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지. k-1이 뭐니까? 공통인 숫자나 공통인수 묶어버리면 k-1 되고요. k-1에다가 여기 플러스 4 그럼 플러스 3이 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k값이라는 거는 1이 가능하고요. k값은 뭐가 가능해? 마이너스 3이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이 fx가 f1 이퀄 0, 즉 2를 뭘로 가지면 되는 거니? 근으로 가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f1을 한번 넣어보시면 1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얘가 0 되면 되니까 2k가 3이 돼서 k는 뭐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습니까? 다만 k 값이 이제 2분의 3을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얘가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x-1의 제곱만 아니면 돼. 자, k 2분의 3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 2분의 3 여기다가 넣으면 여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뭐가 되는 거니? 뭐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플러스 2분의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분의 3 집어넣으면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가 x 빼기 1의 완제로 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k 값이 뭐가 된다고 보면 돼? 그냥 답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2하고 여기 있는 마3하고 여기 있는 2분의 3 세 개를 모두 더한 게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진 않죠? 이 정도도. 자, 여기 볼게요.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A라고 했고요. 모든 허근의 곱을 자 B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 보니까는 뭐 이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A라고 치환 한번 해가지고 뭐 해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은 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2니까 A 플러스 5 A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A를 집어넣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보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중에서 누가 허근이고 누가 실근인지는 보자마자 바로 나오니 안 나오니? 바로 나와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X제곱 뭐 플러스 AX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3이나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3 있다가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3이 있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만약에 선생님이 해볼게요. 3x라고 이렇게 해보면 얘는 무조건 근이 시은아 근이 몇 개야? 무조건 두 개지.
무조건 상수항이 없으면 무조건 근이 몇 개야? 두 개야. 왜 그러냐면은 0 하나 있을 것이고 또 나머지 값 하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만약에 뭔가가 이렇게 붙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원래 얘는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이제 마 3이고 얘가 0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상수항은 그렇게 인식하세요. 상수항은 x2차와 x1차를 가진 어떤 함수가 있어. 그 함수를 상수항만큼 뭐 하는 거야? y축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 한다는 얘기야?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근이 두 개가 되겠지.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뭐가 되는 거고 한 개가 되고 더 올라가면 당연히 근이 뭐 하겠어? 없겠지. 허근밖에 안 실근이 없겠지. 결론적으로 여기 뒤에 값이 플러스일 때는 상황에 따라서 근이 두 개일 수도 있고 근이 하나일 수도 있고 근이 뭐일 수 있어? 0개일 수도 있는 거야. 실근 입장에서 보면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체크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이 값이 얘하고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상수항을 찾으면 돼.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값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반절의 제곱이 필요하죠. 맞죠? 다 알고 있죠? 반절의 제곱. 그래야 완제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네모 안에 4분의 9라는 값이 나오면 정확하게 중근을 가죠. 4분의 9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허근을 갖겠지. 0에서부터 4분의 9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면 올라가기는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근을 갖는 이 친구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 뭐 인수분해 잘 할 거니까 여기에 만약에 4가 있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정확하게 딱 걸치는 거야. X축에. 완제가 되니까. 알았지? 왜 이렇게 졸아만 오늘 첫날부터. 졸지 마. 그러니까 0에서부터 4까지 사이 값이 있으면 근이 여전히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순간 근이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고 4보다 큰 숫자가 있으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0개 되는 거야. 실근이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게만 여러분이 딱 직관적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뭐가 생기는 거야? 아, 허근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반대로 여기에 플러스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 양수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니? 원래 근이 두 개 있었어. 그치? 마3하고 0하고 걔를 갖다가 마이너스만큼 뭐 한 거니? 끌어내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값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올라갈 일은 없잖아. 음수니까 더 내려가야 되겠지? 내려가면 무조건 그는 어쨌든 몇 개가 되겠어? 두 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결론 내릴게요. 잘 보세요. 쌤이 설명해 주는 거는 나중에 이제 고난이도 갔을 때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하게 시키려고 지금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잘 들어. 그래서 상수항이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얘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양수일 때만 뭐 하면 되는 거야? 체크해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양수일 때 체크법은 얘가 뭐가 되는? 완제가 되는 상수항의 값을 체크하자. 얘가 완제가 됐을 때는 x1차의 절반의 제곱만큼이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허근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실근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보니까 모든 실근의 합이 A네요. 그렇죠. 그럼 실근은 여기서 나오고 근계수에 의하면 당연히 A값은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모든 허근의 곱입니다. 곱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근계수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 5가 된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하라고 하면은 4에다가 5니까 두 개 더해서 얼마? 9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해설지 같은 거 보면은 판별식을 해가지고 판단하게 하거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시간 낭비고 계산이 많으면 시간 잡아먹고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산이 뭐 할 수 있어? 실수할 수가 있어. 어쨌든 간에 계산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답을 내는 게 실력이야. 그게 이제는. 풀 줄 안다면.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서 495번 한번 보겠습니다. 495번이고요. 4차 방정식 이거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기차식이라고 들어봤어요? 보기차식이 뭐지 얘들아? 짝수 지수만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홀수 지수고 짝수 지수만 있는 거. 짝수 지수만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x제곱을 뭐 치환하는 걸로 문제 풀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이 x제곱을 갖다가 a라고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a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간에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어쨌든 간에 뭐 하겠어? 뭐 같겠지. 실근 2개 같든 뭐 하나 같든 0개 같든. 그치? 근데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 a 빼기 이런 식으로 빼기니까 a 뭐 더하기 빼기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뭐 그냥 빼기로 볼게요. 네모 이렇게 해서 0 될 것이고요. 그러면 a라는 친구는 별 또는 네모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지. 맞아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 봤더니 자 4차 방정식인데 근이야. 아 그럼 근이 4개가 있겠구나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4개가 모두 뭐가 되면 좋겠다고? 실수가 되면 좋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구해봤더니 이렇게 구해졌어. 근데 a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니? x 뭐니? 제곱을 말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별이나 네모는 어떤 것들이 가능한 거지? 양수여야 되겠지. 그치? 이 친구가 만약에 뭐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풀마 루트 3 해가지고 실근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495번 같은 문제도 굉장히 출제율이 높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4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이 모두 실수가 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2차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거에 두 근이 모두 무슨 근을 가져야 돼?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 양수근을. 그래야 A가 얼마, A가 얼마라고 했을 때 그 양수여야만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알아듣겠어? 최소한 뭐는 돼야 되는 거야? 0은 돼야 되겠지, 0.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른 내 실근이라고 했으면은 0도 안 돼. 중근이 되니까.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어쨌든 간에 뭐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지. 음수면 뭐가 되니까? 허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고 나면 그런데 우리 문제 이렇게 풀면 돼. 아 여기 있는 친구가 자 이렇게 근을 가질 거야. 별하고 네모를 가질 거야. 알겠지? 별하고 네모를 갖는데 얘네들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 0보다 크거나 어디까지는 가능합니까? 같은 것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아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반드시 이렇게까지거나 이렇게들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지.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근의 분리죠.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0 또는 양수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양수가 돼야 돼. 둘 다 양수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걸로 하는 거야? 두 근이 어떤 특정한 뭐 x = 1이나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거나 작거나 할 때는 함축판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이렇게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하죠? 판별식이 필요하죠. 판별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같은 것까지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 첫 번째
판별식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거 짝수니까 4분의 D로 한번 가볼게요. 반절이니까는 9가 될 것이고요. 여기 부호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넘어오면은 A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1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판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합이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6이라고 결론이 났으니까 합은 내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뭐 확인하면 되는 거니? 곱 확인하면 되겠네. 곱은 A-5잖아. A-뭐라고? 5가 된다고. 그럼 곱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A가 누구보다? 5보다 크거나 같다.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A는 이러한 값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A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개수 구할 때 쌤이 이것도 얘기했습니다. 둘 다 이퀄이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더하기 1. 이퀄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둘 다 이퀄이 없으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빼기 1.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를 빼면은 9에다가 한 개 더해야 되니까 플러스 1 하시면 몇 개가 정답이 되는 거야? 10개 4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96번이고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좋겠다. 실수 A 값에 뭘 구하라?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방금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보기차식이야. 그치? 보기차식이고, 그러면은 X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A로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로 묶어낼게. 1-A에 A 플러스 10-5A는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아까 했어. 그치? 얘는 A의 근이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려면은 A의 근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아요? 응? 그런적으로 그럼 여기 있는 친구가 어떻게 가지면 되는 거야? 양수근 하나, 음수근 하나 이렇게 가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뭐 y축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양수근이 있고 여기 음수근이 있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둘 다 양수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판별식 합곱으로 판단하고, 둘 다 음수가 된다 판별식 합곱으로 판단하고, 두 근이 서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러면 뭐가 필요 없어? 두 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가정한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두 근의 합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 근의 합 필요가 없어요. 두 근의 합 왜 필요가 없어요? 시연 왜 필요가 없어? 두 근의 합? 지호야, 두 근의 합은 왜 필요가 없어? 응? 성민씨, 두 근의 합은 왜 필요가 없을까? 저거요? 이거 원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양수거나 음수일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둘 다 양수일 때는 판별식 합이 양수, 곱도 양수. 둘 다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뭐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은 둘 다 음수니까 음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한 근이 양수고 한 근이 음수야.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합과 곱을 일단 판단을 할 건데, 판별식은 당연히 필요가 없다고. 왜? 하나가 양수근이고 하나가 음수근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을 왜 해? 근이 두 개인지 근이 하나인지 근이 없는 거에 대해서 보정을 해주려고 판별식을 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이미 근이 두 개가 있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판별식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이거는 뭐지? 알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누가 더 큰,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 몰라서.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y축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두 근의 합이 뭐겠어? 양수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두근의 합이 양수든 두근의 합이 음수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다 만족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근의 합은 굳이 내가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겠지. 자 정리할게요. 판별식 하, 곱 둘 다 양수거나 음수거나 양수나 음수일 때는 이 세 가지로 따지는 거야. 그런데 두근이 이렇게 양수 음수일 때는 얘 필요 없다고. 합도 필요가 없다고. 왜? 뭐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합을 따져야 되는 경우 수가 생기죠. 어떨 때는 합을 따져야 되는지 알아? 어떨 때는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양수가 만약에 크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지? 두근의 합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때는. 알아듣죠? 양수와 음수의 양근과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두근의 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돼 그때는. 그러니까 한 근이 양수고 한 근이 음수면 합은 무조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아니야. 여기에 절대값이 이 이야기가 추가로 만약에 나오면 그때는 뭐 하라는 얘기야? 합도 네가 따져봐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지금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합은 따질 필요가 없어. 뭐만 따지면 되는 거니? 곱만 따지면 되겠지. 곱이라는 거는 얘잖아. 그러면 10-5a는 두근의 곱은 당연히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니까 두 개 곱하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0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그러면 넘어가니까 a라는 친구는 누구보다 크다야?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고 정답은 뭐가 되겠어?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나요? 자, 497번은 이거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혹시 풀어보고 온 친구 있어요? 시간 3분 줄 테니까 잠깐 여러분이 풀어보고 쌤이 설명할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가 체크가 돼야 문제가 쉽게 풀리냐 잘 들어보세요. 세실수 ABC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이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했고 3차 방정식 이것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5다 라고 얘기했네. 그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3차, 4차 방정식을 만나면 무조건 무슨 생각부터 하라 그랬어? 인수분해된 꼴을 가지고 판단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얘는 3차니까 당연히 실근 하나 갖는다고 했어. 그치? 그리고 나머지 2차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허근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자 x-k라는 실근이 하나 나온다고 치고 그런 거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예요? 1이니까 뭐 x제곱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px라고 한번 해보고 자 허근의 곱은 뭐라 그랬어요? 5. 그럼 당연히 플러스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넣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쵸? 이렇게 가능해야지.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인데 이렇게 뭔가 좀 장난질을 쳤습니다. 그렇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이거의 한 근은 뭐라고 얘들아? 0. 그러면 3x-1이 뭐가 될 때 k가 되는 x값을 구해보면 그 x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의 x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1 넘어가니까 k 플러스 1을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야? 3으로 이렇게 나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0이 돼야 된다 이 말 아니야. 이거 다 알고 있죠? 이런 방식 푸는 거. 그러면 당연히 0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 반드시 아니어야 되고 분자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k 플러스 1이 0이니까 k값은 뭐가 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플러스 1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네. 자 여기서의 두 근을 하나는 알파라고 하고요 하나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요 두 허근에 뭐라 그랬어? 합이 2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허근을 구하기 위해서 3x-1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3x 마이너스 1이 베타가 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값은 했던 대로 3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x값은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뭐란 얘기야? 2가 됐다. 뭐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3분의 두 개 더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이렇게 될 것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여기에서 근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P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랬더니 여기 있는 친구가 바로 얼마냐? 2가 됐다. 이런 말이니까 넘어가면 6이 되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P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px라는 친구는 누구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사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절반의 제곱이 4니까, 근데 5니까, 허근 맞겠구나, 라고 확인까지 해봤어. 시은아. 그쵸? 자,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값 한번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x제곱의 개수, x 1차 개수, 상수항의 개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여기서 뭐 제곱 1차 상수 찾아도 상관은 없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머리를 써보면 자, 이게 지금 px니까 p1이 뭐가 되는 겁니까? p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나는 이 친구를 찾기를 원하잖아. 그렇지?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바로 뭐냐면은 P1 빼기 1 값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은 자, P1을 한번 해보시죠.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하시고요. 1 집어넣으면 2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P1 빼기 1이 내가 찾는 답이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3 해가지고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근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여러분이 뭐 K값과 관계없다라는 말 뭐 듣자마자 바로 알죠. K에 관한 뭡니까? 항등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K에 관한 항등식이라면은 당연히 K가 있는 친구들하고 K가 없는 친구들을 따로 구분을 좀 하면 되겠다. 맞죠? 구분 한번 해보시면은 뭐 마이너스 2x 제곱 뭐 이름을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거 혹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무슨 방정식? 4차 방정식 이거 말고 무슨 방정식이라 그러니? 특징이 뭐야? 특징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우가 뭡니까? 대칭이죠. 이거 뭐 상만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해. 서로 같다 이런 뜻이야. 대칭관계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풀죠? 뭐 배웠죠? 방학 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일단은 양쪽을 갖다가 뭘로 나누는 거니? x제곱 나누는 거지. 이게 만약에 인수분해에서도 사실 이런 게 있긴 하거든. 인수분해일 때는 이퀄이 없기 때문에 x제곱으로 묶어줘야 돼. 근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좌우 뭐 똑같이 0이 아닌 걸로만 뭐 하면 되니까 나누면 되니까 x제곱으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 49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뭐 그냥 단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풀어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그런 편은 아닙니다. 그냥 뻔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500번. 500번 같은 문제를 좀 보시면요. 이거 보기차식이다. 그치? 보기차식 같은 경우 한근을 뭐 알파라고 했습니다. 이거 당연히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내제곱하고 상수항 얘네를 가지고 완제를 만들고 그치? 그러면서 적절하게 가운데에서 생기는 거를 뭐 풀마 해줘가지고 얘를 뭐 만드는 거지? 또 제곱 형태가 되게끔 만든다라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뭐 인수분해 하시면 2차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온다. 이걸 한번 해볼게요. 금방. 결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하고 얘를 가지고 만들면 당연히 여기 x제곱일 것이고 여기는 1일 것이고요.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제곱인데 이게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완제 형태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온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생기는 거니?
마이너스 2x 제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때는. 그러면은 얘가 완제 형태가 돼야 안 돼요? 물론 뭐 5를 갖다가 루트 5를 써버리면 완제 형태가 될 수 있긴 하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수 형태의 제곱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온다고 하면 원래 여기 7개 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몇 개가 생기지? 2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빼기 2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3x의 이러한 꼴로, 그래서 무언가의 제곱 빼기 무언가의 제곱의 꼴로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거 마무리해보면요, x제곱 플러스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될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데리고 오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또는 이것이냐 라는 거는 한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뭐 알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이렇게 빼기 1꼴로 될 수 있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꼴로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다 라는 거는 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가 3을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한다. 사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0이고 얘가 이제 0이 되는 알파 값 대입해보면요, 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꼴 0,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더하기 1꼴 0이고, 이런 패턴은 여러분이 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 했던 거잖아. 그치? 양쪽도 뭘로 나누는 거니 얘들아? 알파로 나누면 되겠지. 알파로 나누면은 결론적으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얘가 넘어가니까 마3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는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얘가 알파로 나눠지고 넘어가면은 3이 되니까 존재한다. 당연히 얘도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파는 항상 실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알파라는 글이 나올 텐데 둘 다 그러면은 실수냐라는 것만 체크해 보면 되겠지. 쌤이 어떻게 체크하면 된다 그랬어? 반절의 제곱 체크하면 된다 그랬죠? 반절이 2분의 3이죠. 제곱하면 얼마야? 4분의 9. 4분의 9보다 둘 다 지금 뭐해? 작으니까 당연히 중근까지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둘 다 뭐가 되는 거야? 실근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죠? 판별식 같은 거 쓰는 거 아니야. 쓸데기 없는 식 같은 거 쓰지 마. 그래서 디귿번도 참이 되는 거니까 기억니은 디귿 5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여기 501번 혹시 풀었어요? 풀어봤어요? 하는 중이었어요? 이거 501번에서 별표 5개 쳐.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3차식이 있어요. fx 3차식인데 얘네들이 모두 같대. 근데 모두 같다고 했는데 얼마로 같다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모두 얼마로? 그냥 k로 같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fx라는 거를 얘네들 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해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알겠지? 마이너스 2 넣었더니 k가 됐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0 되잖아. 그래 안 그래? k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플러스 k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죠. 이거 작성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게. 자, 이 상태에서 x 이퀄 2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2 집어넣는 거지. f2. 이 행위는 뭐 하는 거니? k 값을 구하는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2 집어넣었더니 4가 될 것이고요. 2 집어넣으면 1 되고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2가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k 값은 뭐가 되는 거니? 6이 되는구나 해서 이렇게 fx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나머지 두 근입니다. 나머지 두 근이니까 fx를 이거 한번 구하라고 했네요. 맞죠? 그럼 이거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뭐 정리를 조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뭐 정리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얘는 뭐 근 하나가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 나머지 두 거는 여기서 나오겠지. 그쵸?
그러면 나머지 두근이라는 거는 풀마 루트 5가 돼서 얘가 만약에 루트 5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니까 제곱이니까 뭐 신경 쓸 건 없겠죠. 정답은 얼마가 되겠어? 10이 정답이 된다. 이거 뭐 사실 계산은 뭐 큰 의미는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 알겠지? 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거 조금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얘들아 F1이 1이고 F2가 4고 F3이 9 이 정도로 한번 줬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fx라고 한번 해보면 fx라는 거는 일단은 얘네들을 뭘로 잡아주자고 얘들아? 근으로 무조건 잡아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x-1, x-2, x 빼기 3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2 집어넣으면 4잖아. 3 집어넣으면 9잖아.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정한 상수가 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1 집어넣으면은 K 될 거고, 2 집어넣어도 똑같은 K고, 3 집어넣어도 똑같은 K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세 개 값이 모두 뭐 해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K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 2, 3에 따라서 어떤 값이 달라진다라는 거는 여기 결론적으로는 x에 관한 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 x 값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뭔가 달라지는 값이 나와야 되니까. 사실 선생님이 얘 같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쵸? 1일 때 1 나오고 2가 4 나오고 3일 때 9 나오려면 뭐가 붙으면 되겠니? x 제곱이 붙으면 되겠지. 그래 버리면은 f1이면 얘가 0 되면서 1 될 것이고 2 집어넣으면 0 되면서 4가 될 것이고 3 집어넣으면 0 되면서 9가 되니까 fx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값이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다. 얘가 3 나오고 얘가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왔어. 자, 고민해보자.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뭐가 있어야 돼? 1일 때 1 되고 2일 때 3 되고 3 될 때 5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얼마큼씩 커지니? 얼마큼씩 커져? 2씩. 다시 얼마큼씩 커져? 2씩 커진다는 의미가 뭔 줄 알아? EX라는 뜻이야. EX. EX면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6 이렇게 되겠지. 알았니? 2씩 커지면 EX라는 값이 나와야 되고 3씩 커지면 뭐가 나오면 돼? 3X가 나오면 간단해. 알아듣겠니?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EX가 생기면서 그런데 1 집어넣는다고 1은 아니잖아. 얘는 2니까 2 집어넣으면 4잖아. 그치? 빼기 뭐만 해주면 돼?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뭐 K로 나오면 K 붙여주면 되고 그게 아니고 무언가 여기에 변하는 어떤 수가 나오면 그 변하는 수들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보통 1, 2, 3일 때는 얼마큼의 간격씩 띄고 있느냐 그 간격 X 이렇게 하시고 그 실제 그 수가 나오게끔 뭐 해주면 된다고? 꼬랑지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런 뜻이야. 이러고 나서 이제 뭐 F3 값이 F 뭐 4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는 최고 차이 개수가 만약에 1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뭐 F4가 5야 F5는 얼마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최고 차이 1이 아니면 당연히 여기다가 뭐 A를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 가지고 누구를 구하고 A를 구하고 그럼 A 구했으니까 이거 구하는 거는 5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 해주면 되는 거고 다 뻔한 그런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넘어갈게요. 502번도 별표 좀 쳐놓으세요. 자, 3차 방정식입니다. 3차입니다. 한근이 이거래. 그치? 그럼 여러분 이것도 뭐 다 방학 때 배웠던 것들이니까 한근이 이렇다면 또 한 근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E-i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조금 더 나가보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식을 좀 먼저 정리한 스타일을 원해 선생님은.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뭐하고 뭐를 할 수 있어? 합하고 곱을 구할 수가 있겠지. 합은 얼마입니까?
4예요. 곱은 얼마예요? 5가 되겠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복소수 뭐 다 기억나죠? 그러면은 내가 합하고 곱을 알아. 그러면은 뭐를 아는 거니? 이런 근이 나오는 2차 식을 내가 다 알아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라는 거는 x 뭐 k라고 할까요? 누군지는 몰라. 그리고 얘가 몇 차식이라고? 2차식이라고. 근데 2차식을 내가 뭐 알아? 완벽하게 알아. 어떻게? x제곱. 합이 얘니까 마이너스 4x, 곱이 얘니까 더하기 5. 그러면 나는 이렇게 알아버리는 거야. 상수항 좋네. 그럼 k가 뭐란 얘기야? 뭐 이거란 얘기지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뭐 a, b 구하는 거야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아들어? 이거 뭐 x제곱 개수고 얘는 뭐 x 1차 개수니까 필요한 개수만 여러분이 체크하셔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죠. 강조합니다. 502번 꼭 강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이렇게 한 근이 뭐 허근이든 또는 루트가 있는 실근이든 한 근을 나에게 알려준다는 얘기는 이거의 켤레 근만 생각하는 것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얘를 알려주는 거는 나는 뭘 알려주는 거 똑같아? 2차식 전체를 아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셔야 조금 더 심한 문제를 우리가 뭐 할 수 접근할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지? 그리고 뭐 여기서 만약에 뭐 얘든 어쨌든 한 가지만 나에게 주면 여기를 K라고 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연히 그 개수값 구하는 과정에서 K값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을 완벽하게 내가 클리어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503번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목이 아프지? 한 근이 어쨌든 이거라고 했으니까 또 한 근은 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합은 마이너스이고 곱은 3이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여기 있는 친구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는 이렇게 기본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나에서 이거 x제곱 더하기 ax 빼기 8과 공통의 근을 몇 개 갖는다고 얘들아? 한 개 갖는다 그랬거든. 여기 a가 사용됐는데 여기 또 a가 나왔어. 그치? 그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공통인근이 하나 갖는다가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여기 중에서 누굴 근으로 가져야 돼? 여기서 근 가지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만약에 여기 있는 친구가 여기에서 근을 갖는다, 그걸 가질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마팔이고 얘는 플러스 3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2차식에서 근을 갖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근 몇 개 가져야 돼? 2개 가져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2차식과 주어진 3차식이 공통인 근을 하나만 갖는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너는 x 이퀄 뭐를? k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일단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a의 정체를 내가 좀 알고 싶어. a의 정체. a는 x제곱의 개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즉 a라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x제곱은 뭐 이렇게 곱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할 때가 있겠지. 즉 2-k가 a 값이다 라는 거 내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이거와 공통인근을 오직 하나 갖는다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너의 근은 x 이퀄 뭐가 돼야 돼? k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당연히 x에다가 k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k 대입하면은 k제곱 더하기 a라는 친구는 2k 곱하기 xk 대입하니까 k-8이 0이다 라는 이렇게 바뀐다 이런 얘기야. 자, 이거 되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 때 꼭 확인할 게 뭐냐면 보세요. x고 k라는 거 내가 알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생각 못 할 수 있어. 그쵸? 근데 여기에서 공통인 근을 하나 갖는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x 이퀄 k가 일단 근이야. 근이니까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가 있지.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x에다가 k를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k하고 a하고 두 개야. 그런데 a하고 k인 두 식을 가지고 그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풀어 못 풀어? 못 풀지. 자, 다시 보세요. 여기에서 k제곱 플러스 ak 빼기 8이 0이야. 내가 알고 있는 식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이거 아무리 백날 쳐다보고 있어봤자 ak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뭐를 만들어내야 돼? a와 k에 관한 식을 하나 더 끄집어내야 되는 거지. 그게 문제 풀이의 기본이야, 항상. 근데 그런 게 고1 때 갖추지 않으면 고2, 고3 올라가면 훨씬 상황이 복잡해지거든. 파악을 못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수학은 무조건 무슨 싸움이라고? 미지수 개수 몇 개니? 내가 주어진 조건에서 세울 수 있는 식이 몇 개니 싸움이야.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대입해가지고 미지수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면 그 값은 무조건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AK를 내가 그럼 어떻게 내가 식을 세울 수가 있지?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분명히 주어진 거 가지고 다 썼잖아.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런 것도 만약에 못 만들어내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뭔 소리인지도 몰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와야 되고. 두 번째 조건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AK식이 하나 더 필요하겠구나. 그걸 구해야 되겠구나. 쳐다보는 거야. 얘하고 얘 분명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AK식을 내가 어떻게 구하지? A 개수잖아. X제곱에. 그러니까 이 개수하고 여기서 X제곱의 개수가 같겠구나 라는 거를 내가 뭐 하다는 거야? 생각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A가 2마 K를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이거 없어질 것이고 2K 빼기 8이 0 K는 4 이렇게 K값이 나오면 얘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럼 얘가 4니까 C값은 마 4하고 3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방정식, 부동식, 함수를 통해서 결국에 이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식 세우기야. 식 세우기에 앞서서는 미지수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세울 거지? 최대한 작게 세워야 되니까. 그러면은 식을 세웠으면 그 식을 풀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어떤 관계식이 필요하지를 자꾸 체크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모의고사 보더라도 19번, 20번, 21번 같은 문제, 29, 30번 문제들이 그래 풀리는 거야. 그 연습이 안 되면 절대 그거 못 풀어. 알겠지? 자, 504번입니다. 여기 잠깐 볼게요.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인수분해에서 선생님은 방학 때 분명히 강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인수분해에서 여러분이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은 3 알파, 베타, 감마와 똑같을 수가 있다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 그게 생각이 안 나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자, 이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도 약간 기출빈도를 조금 낮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두 실수 A, B 값을 한번 구해봐라. A 값은 금방 구할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갖다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이퀄 0입니다. 자, a는 얘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3만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냥 선생님이 fx라고 한번 해보면
A는 뭐 구하라는 말이야? F3이 얼마니? 이거 구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3 대입하면 되겠네요. A라는 친구는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12 더하기 2가 되니까 17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뭐 간단한 문제가 됩니다. 그쵸? 이거 뭐 A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자, 이 친구는 지금 쌤이 설명하는 게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친구는 상관이 없고, 혹시 머릿속에 지금 만약 쌤이 설명하는 게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다 한 친구들은 꼭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이라는 게 3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알파라는 친구하고 베타라는 친구하고 감마라는 친구가 모두 뭐하다면? 같다면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는. 자, 그러면은 얘를 왜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선생님 조금 설명을 한번 하면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감마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거야. 인수분해할 때 이거 있었거든. 근데 이거 귀찮아서 아니면 잠깐 외우고 그냥 반납해버리는 거야. 알겠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감마 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 뭐 다 봤겠지.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다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니? 2분의 1로 하시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베타 마이너스 감마 제곱 감마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치?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 얘가 0이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0 되면 얘가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려면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 되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0이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얘가 0 되려면 제곱의 합이 0 되는 방법은 각각이 0 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알파 베타가 같고 베타 감마가 같고 감마 알파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알파 베타 감마가 뭐하다는 거야? 같다라는 얘기고, 이게 인수분해에서는 뭘로? 정삼각형으로 많이 쓰이는 뭐 스토리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는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이 두 가지 체크해 보면 되는데 여기를 또 딱 보니까 뭐가 없어요? x제곱이 없죠? x제곱이 없다라는 건 x제곱의 개수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거든. 그쵸?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 관계 알죠? 알파, 베타, 감마를 근이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뭐 x 세제곱이 만약에 a라고 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겠지. 이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거는 한 번씩 나와. 한 번씩. 알겠지? 그래서 얘가 나왔어. 눈치 까는 거지. 얘 딱 쳐다보는 거야. 누가 없어? x제곱이 없네. 그러면 얘는 그냥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는 뭡니까? 이거의 부 반대. 맞죠? 알파, 베타, 감마가 이거의 부 반대 이렇게 되겠죠. 원래 이거분의 이거의 부 반대잖아. 3차 방정식의 근과 근계수 관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마이너스 2에다 3 곱하니까 b는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그냥 바로 풀고 넘어가면 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문제 해결하려면 선생님이 아까 그렇게 말한 그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내 거 만들어야 돼. 알겠지? 자, 505번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505번도 선생님이 니네 지금 풀어보라 그러면은 아마 풀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질 거긴 한데 잘 들어봐. 여기 봐. 자, 오늘 한 내용이 뭐 쉽게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조금 공부하려는 친구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복습이 제일 중요해. 알겠어?
선생님은 이제 이 반은 선생님이 항상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상위반 만들면 한 번 한 얘기 두 번 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니네가 책임지고 공부 잘해. 그 대신 니네가 모르는 부분 선생님이 샅샅이 다 심화 내용까지 다 설명해 줄 거야. 알겠니? 자, 봅시다. 얘들아, 여기가 지금 뭔가 더럽게 들어가서 지금 그런 거거든? 자, 만약에 fx가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얘네 넘기면 fx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에 만약에 k가 들어갔어. 자, k가 마이너스 1이야. 이게 무슨 뜻이지? 아, fx라는 거는 얘를 일단은 근으로 이렇게 쓰라고, 근으로. 알겠어? 근으로 쓰고 얘가 지금 뭐 4차니까 뭐라고 뭐 더 있겠지, 근이. 근데 k가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야 되니까 마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이거 뭐 위에서 했던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1마 루트 2 i가 근이라는 얘기는 누구를 집어넣어도 1풀 루트 2 i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이러한 패턴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고, 1마 루트 2 i하고 1풀 루트 2 i가 근이라는 걸 안다라는 거는 나는 4차식 중에서 2차식이 뭐한 상황이야? 클리어가 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듣겠어? 자, 그러면 갑시다. 자, 1마 루트 2 i하고 알파가 베타가 1풀 루트 2 i니까 자, 합이라는 거는 2가 되고요. 곱이라는 거는 3인 거리 갈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fx라는 친구는 이거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2차식이 뭔가 있겠지. 알아듣겠니?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당연히 뭐라고 놓기는 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뭐라고 놓을 거냐고. 이게 2차식이니까 얘도 2차식이겠지. 무조건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백날 쳐다봐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미지수를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연습부터 하는 게 심화문제 풀이의 시작이야, 그게. 백날 쳐다봐도 안 나와. 식을 세워야 거기다가 무언가를 내가 대입을 해서 뭔가 만들어낼 거 아니야. 관계식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얘는 내가 만들어냈으니까 최고차항이 뭐 1이니까 x제곱 합시다. 여기는 뭐 px 플러스 이렇게 갈 수가 있긴 하겠지.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 5라고 했잖아. 그러면 누구는 내가 알 수 있어? q는 일단 알 수 있겠지. 왜? 두 개 곱하면 3q에다가 상수와 마이너스 1이 5가 되니까. 그러면 아, q 너는 이겠구나 라고 간단히 해결됩니다. 여기는 p도 간단히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되죠. 뭘로 해결됩니까? x 세제곱의 개수가 있잖아. 이제 눈에 좀 보여? 어떻게 푸는지? 그러면 세제곱은 뭐 당연히 이렇게 했을 때 p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2구나 p는 4구나 이렇게 쉬운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알겠어? 그러면은 뭐 A값, B값 구하는 거는 문제 될 일이 전혀 없겠지. 알겠어? 마무리 여러분.